1958년 미국 공군은 극비 문서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A119. 목표는 달 표면에 핵폭탄을 투하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거대한 버섯구름을 만드는 것이었죠. 같은 시기 소련도 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냉전의 광기 속에서 두 초강대국은 서로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달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이 계획에 참여했던 젊은 과학자 칼 세이건이 수십 년 뒤 양심선언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만약 그때 실행됐다면 지금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달이 사라지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보면 미국의 계획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주 공간에서 핵폭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소련 국민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달에서 피어오르는 버섯구름을 목격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심리전의 극단적인 형태였던 건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고 과학자들이 투입된 진짜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암호연구재단의 과학자들은 어떤 크기의 폭탄을 어느 지점에 떨어뜨려야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지까지 계산했습니다. 소련의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먼저 달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당시 양측 모두 상대방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경쟁적으로 이 미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두 계획 모두 실행 직전에 취소됐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실패했을 때의 국제적 비난이 너무 클 것이라는 판단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과학자들 내부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계획이 실행됐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누군가 달을 파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인류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어도 달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달을 산산조각 내려면 캐슬 브라보급 15메가톤 핵폭탄이 최소 9,000개 이상 필요한데,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달까지 운반할 로켓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순수하게 가정만 해본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됩니다. 달이 폭발하면 약 7 곱하기 10의 22승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양의 잔해가 우주로 흩어지게 되는데,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겨우 38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바로 옆집이나 마찬가지인 거리라서 폭발로 튕겨나간 암석 파편 중 상당수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 지구를 향해 날아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먼지처럼 작은 입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지만, 며칠 뒤부터는 축구장만 한 암석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체감하려면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사건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직경 20m, 무게 1만 2천 정도의 작은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했는데, 이 돌덩이는 태양 방향에서 날아와서 그 어떤 관측 시스템도 감지하지 못했거든요. 운석이 고도 29km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 방출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30배에 달했고, 그 충격파가 지상을 강타하면서 6개 도시에서 7,200개의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섬광이 태양보다 밝았고 피부가 타는 듯한 열기를 느꼈다고 하는데, 1,500명이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첼야빈스크 운석은 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이 폭발하면 수 킬로미터 크기의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도 지구로 날아올 텐데, 이런 것들이 직접 충돌하면 도시 하나가 아니라 대륙 전체가 초토화되는 수준의 재앙이 벌어지거든요.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직경 10km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달 파편 중 일부는 그와 비슷한 규모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지하 깊숙이 대피해야 할 텐데, 문제는 이 암석 비가 며칠이 아니라 몇 점에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파편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천 개의 암석이 동시에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지구 대기 자체를 급격하게 가열시키는데, 말 그대로 지구가 거대한 오븐으로 변하는 겁니다. 대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에서 지표면 온도는 수백 도까지 치솟을 수 있고, 바다 표면의 물이 끓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충돌로 발생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그 뒤로는 반대로 핵겨울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급격한 한랭카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재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달이 완전히 사라지면 지구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도에서 26도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달의 중력 때문입니다. 달은 거대한 균형추처럼 작용해서 지구가 페니처럼 흔들리는 걸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 균형추가 사라지면 지구의 자전축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NASA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이 없는 지구는 수백만 년에 걸쳐 자전축이 최대 90도까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가 거의 옆으로 누워서 공전하게 되는 건데, 그 결과 어떤 시기에는 북극이 몇 달 동안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섭씨 50도 이상의 폭염에 시달리고, 반대쪽 남극은 영하 80도의 극한 추위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생명체가 적응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바다도 죽음의 고요 속에 잠기게 됩니다. 현재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주된 힘은 달의 중력인데, 태양도 조수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거리가 달보다 400배나 멀어서 그 영향력은 달의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달이 사라지면 조수의 높이가 지구의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고 바다는 더 이상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해양 생태계의 사형선고라고 부르는데, 조수의 움직임이 없으면 영양분 순환이 멈추고 조간대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조개류, 게, 해조류 같은 조간대 생물들은 수억 년에 걸쳐 조수의 리듬에 맞춰 진화해 왔는데, 이 리듬이 갑자기 사라지면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지면 먹이사슬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결국 인류의 식량 공급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오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해산물을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하루의 길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살고 있는 건 달의 조성력이 지구의 자전을 서서히 늦춰왔기 때문인데, 지질학적 기록을 보면 달이 생긴 직후 지구의 하루는 겨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였거든요. 달이 사라지면 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지구의 자전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하루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1년이 1100일에서 1400일 정도가 되는 건데, 모든 생명체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빨라진 자전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옵니다. 기상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적도 부근의 대기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폭풍이 훨씬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 최강 등급의 허리케인보다 수배 강한 초대형 폭풍이 상시적으로 지구를 휩쓸게 되고, 인간이 지상에서 정상적인 문명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달은 또한 지구의 방패 역할도 해왔습니다. 달 표면에 새겨진 수십만 개의 충돌 크레이터는 그 자체로 달이 지구 대신 얼마나 많은 소행성과 운석을 막아줬는지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과학자들은 달이 없었다면 지구에 충돌하는 소행성의 수가 지금보다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달이 사라지면 이 보이지 않는 방패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것 같은 대규모 충돌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달이 파괴되더라도 모든 파편이 지구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당량의 먼지와 작은 암석들은 지구 궤도에 남아서 고리를 형성하게 될 텐데, 마치 토성처럼 지구도 회색빛 고리를 두르게 되는 거죠. 천문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고리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유지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고리의 물질들이 서서히 지구 대기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성우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장관일 수 있지만 결국 끊임없는 재앙의 원천이 되는 거죠. 밤 하늘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에도 상당한 밝기를 제공해 왔는데, 달 다음으로 밝은 금성도 보름달 밝기의 1만 4천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달이 없는 밤은 사막 한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겠지만, 역설적으로 은하수와 수억 개의 별들을 지금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월식과 일식이라는 우주적 장관도 영원히 사라지겠지만, 그 대가로 인류 문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현실에서는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958년에 그 미친 계획들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고, 현재 어떤 국가도 달을 파괴할 능력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달이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이 위성이 없었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을 거고, 어쩌면 인류 자체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본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